묘목 갑시다. 묘목은 시간적으로 살펴보면 춘분입니다. 춘분이라는 춘분은 보통 3월 한 1일에서 23일 정도가 춘분입니다. 이 춘분을 기점으로 드디어 살펴야 돼요. 즉 뭐냐? 이 동작이 생기기 시작하지, 움직임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뜻이에요. 묘라는 것은. 즉 뭐냐, 우리 땅으로 비울 적에 자추인에서 드디어 이제 묘로 나온 겁니다. 묘진사가 되는 겁니다. 즉 땅 밖으로 나온 겁니다. 즉 동작입니다. 동작, 움직임이 생기다. 즉 만물이 활동하고 인간도 활동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장간에 간목과 을목이 있다는 것은 간목이 을목에 활력을 없다. 즉 간목의 생기로만 존재하던 것이 드디어 을목이라는 활력을 점점점 얻어가는 모습이구나. 이 묘목의 묘월의 특징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천간의 배합이나 지지의 배합에 의해서 기토를 배합할 수 있고, 무토가 배합될 수 있고, 개수가 배합될 수도 있고, 병화가 배합될 수도 있습니다. 이걸 잘 살펴야 됩니다. 그러면 기토가 들어있는 것이 뭐죠? 기토가 들어있는 거. 축토와 미토가 기토가 들어있잖아요. 무토가 들어있는 것은요? 실토가 있죠. 개수가 들어있는 것은 뭐가 있어요? 자수, 축토, 그 다음 또 진토, 이렇게 다 들어있잖아요. 병화가 들어있는 것은 뭐 있죠? 임목, 그 다음에 사화, 오화가, 이렇게. 이런 것들이 배합에 따라서 이 사람이 어떠한 것을 활용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겁니다. 이럴 때 묘에서 간목을 쓸 것인가, 을목을 쓸 것인가 결정되는 겁니다. 그러면 기토가 배합됐다 그러면 뭘 써야 되겠어요, 묘에서? 이 사람이 묘월에 태어났어. 아니면 일지에 묘가 있어. 그러면, 근데 옆에 축토라든가 미토 아니면 천간에 기토가 배합돼 있어. 그 사람은 뭘 써야 되겠어요? 그렇죠. 간목을 쓰는 겁니다. 간목 써서 뭐야? 자기의 절대적 실력을 쌓는 환경으로 인식을 해야 돼요. 아직 나가서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절대적 실력을 쌓는 환경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근데, 간목이 무토가 배합됐어. 아니면 진토나 술토가 배합해. 상대에 향해서 자기 능력을 습득하는 환경으로 인식하는 겁니다. 진토가 있다는 것은 을목과 경쟁하라는 뜻이고, 술토가 있다는 것은 신금한테 그 능력을 습득하겠다는 뜻입니다. 간목이 개수를 봤어. 그러면 개수가 들어있는 자축진을 봤잖아요. 그러면 요때 개수를 뭐야? 자기의 지식으로 활용합니다. 지식체계로. 즉 아는 것이 힘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병화를 봤다. 그러면 인사오를 봤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성장을, 인주에 있는 병화를 활용해서 성장에 대한 목적을 세웁니다. 여기 간목입니다. 근데 반대로 이제 을목을, 춘분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은 을목을 활용할 개연성이 엄청 큽니다. 왜냐, 시간이 그렇게 흘렀으니까. 예를 들어서 3월한 27, 8일에 있는 애들은요, 간목보다는 오히려 을목을 활용해서 세상을 살아갈 확률이 큽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면 을목을 활용하면 뭐야? 기토배열보다는 무토배열이 훨씬 유리한 거고. 그러니까 요런 애가 갑자기 똑같이 묘축인데, 예를 들어서 법자가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똑같은 사주 구조가 갖고 있어. 근데 똑같은 사주 구조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잘 봐요. 어떤 사주가 이렇게 묘축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 축토에는 기토가 있잖아요. 근데 이 묘에서 있는데 얘가 3월 한 7, 8일에 태어난 애야. 그럼 얘는 여기 있는 간목을 활용하지 않고 여기 을목을 활용하니까 을목이 기토한테는 되게 불편하게 느끼는 거야, 축토를. 근데 3월 한 10 며칠에 태어난 애들은 간목을 활용하기 때문에 축토를 되게 편하게 느껴요. 신기하죠? 같은 묘월에도 여기
이런 차이입니다. 왜? 이 춘분에 의해서 내가 활용할 수 있는 이 두 가지 선택인데, 이 춘분 이유가 되면 간목이 서서히 을목으로 이렇게 점점점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자기의 모습, 성체가 변화됐기 때문에 간목보다 을목을 활용하고 싶은 거예요. 응? 그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이 기토별이 자기한테 좀 불편합니다, 되게. 아직 계속 너의 절대적 실력을 쌓으라고 요구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나는 빨리 나가고 싶은데. 이럴 때 무토가 별되면 빨리 상대적 능력으로 해서 습득을 하겠다는 거야. 진토는 유리한데 술토는 여기 있는 가을에 있는 사람과 자꾸 경쟁하려고 그래. 이런 식으로. 그다음 개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자축에 있으면 되게 불편하게 느껴집니다. 을목은. 근데 이 진토가 있으면 되게 좀 편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다음 여기 인은 근데 병화는 괜찮아요. 왜? 인사오는 자기의 인이라는 자기의 근본이 되는 환경을 등에 업고, 사화는 자기의 사후 가서 사후라는 여름에 자기가 활동할 수 있기 때문에 이때는 병화를 성장 목적으로 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을병 조합이 되는 겁니다. 오히려 이때는 간목을 하기면 더 힘들어요. 그래서 3월 한 10며칠 이내가 지지에 인사오가 있다는 애들은 성장 목적을 세우기만 하지만 나가서 때 활동을 못 합니다. 아직 간목이 을목으로 이렇게 움직임을 아직 덜 갖췄기 때문에 이런 애들은 시간이 좀 오래 걸린다는 말입니다. 아니면 너무 빠르게 하다 보니까 시행착오로 겪을 개연성이 좀 있다는 겁니다. 요 개념. 그래서 우리가 개인이 춘분 절기 나누는 게 아닙니다. 태어난 월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무슨 일에 태어나냐에 따라서 얘의 이 묘에 있는 그 두 글자 간목과 을목 중에서 무엇을 활용할지를 이미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묘축 조합이 있다 그래도 틀리다는 겁니다. 반대로 똑같은 묘미 조합이 있다 그래도 마찬가지예요. 얘가 춘분 이전에 태어났냐 이후에 태어났냐에 따라서 이 묘미에 대해서 확연하게 그 의미가 틀리다는 겁니다. 춘분 이전에 태어난 애는요 반드시 묘중 간목을 활용할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절대적 실력을 쌓는 환경으로 인식하는데 춘분 이후에 있는 애들은 을목을 활용하니까 을목이 밑으로 가니까 답답한 겁니다. 근데 묘미로 가는 사람은 일하면서 답답함을 느껴. 그러니까 직장생활에서 답답함을 느껴. 근데 묘축 있는 애들은요 집에서 답답함을 느껴. 아직 밖으로 못 나갔잖아. 축토니까. 밑으로 밖으로 나가 있잖아. 묘축 있는 애들이 우울증 걸리고 묘미 있는 애들이 조울증 걸리는 겁니다. 춘분 이후에 태어난 애들이 똑같이 묘축인데 어떤 애는 잘 활용하는데 어떤 애는 잘 활용 못하는 것은 춘분 이전과 이후에 따라서 얘가 간목을 활용하느냐 을목을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배합되는 글자에 따라 틀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 절기가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이런 거 확인하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막 그냥 배웠지만은 다 이런 개념 알고 있으면요, 얘가 왜 태어난 일을 보면은 뭘 쓸지 금방 알아요. 와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묘월에 것을 한번 봅시다. 첫 번째 방합 봅시다. 묘로 인목과 비슷한데 기준점만 틀린 겁니다. 방합 이제 묘로 기준해서 묘인 방합이 있겠죠. 또 묘진 방합이 있겠죠. 그 묘인 방합은 뭘로 풀어주면 좋겠습니까? 아우 굿입니다. 묘가 이제 중심이 되니까. 인묘에서는 뭘로 풀었죠? 그렇죠. 바로 뭘 기준으로 푸냐. 내가 태어난 묘가 기준이 되니까. 갖고 있는 묘가. 묘지는요. 그렇죠. 신으로 풀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삼합은 뭘로 풀까요? 삼합 구조 봅시다. 묘가 뭐로 있습니까? 묘해로 해묘가 있고, 묘가 뭐로 미가 있겠죠? 해묘는 뭘로 풉니까? 삼합이니까 방합으로 풀어야 되죠. 뭘로 해 아니죠. 묘가 그렇죠. 해축으로 풀면 되잖아. 해축으로 풀면 되고 미는요
묘미는 아, 묘미요. 그치 이렇게 풀면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이제 상충으로 어떻게 풀까요? 상충은 묘 유충 있죠. 뭘로 풀어야 돼요? 유니까. 어 꽝지니까 뭐가 있어야 돼요? 네. 유의 삼합에서 생지를 찾아야죠. 유의생지요. 어. 아, 유의 생지 삼합으로 풀어 그러죠. 삼합으로. 나사유. 사화로 푸는 겁니다. 이 묘유로 왔다는 건 이미 밖에 나가서 활동하겠다는 뜻이잖아요. 그게 삼합을 항상 푸는 겁니다. 이렇게 약간 연습하면 돼요. 그럼 여기서 이제 하나씩 하나씩 차근차근 풀어봅시다. 먼저 방합봅니다. 방합 중에서 먼저 방합에 뭐죠? 묘가 인이랑 배합됐네. 아, 뭘로 풀어야 되나? 술토로 풀어야 되죠. 그러면 이 의미가 뭐냐? 야, 인으로 배합되면 뭐야? 어? 봐, 묘는 이제 밖으로 나왔잖아. 근데 인이 아직 안 나왔으니까 뭐야? 내부에서만 계속, 즉, 외부를 통해서 경쟁력을 키워야 되잖아, 묘는요? 근데 자꾸 인이 있으니까 뭐, 내부 활동만 강요받는 환경을 만난 거예요. 묘가 인을 보면, 묘월생이 인을 보는 거와 인월생이 묘월생이 보는 거 이렇게 틀립니다. 응? 묘월이니까 인 밖으로 나와 있는데 자꾸 인이 있으면 뭐야? 자꾸 나가지마. 그런 입니다. 우물안 개업처럼 경력을 못 쌓고 자꾸 실력만 쌓는 겁니다. 알리지 못한 이런 경우 술로 이렇게 유용한 배합을 이루어야 되는 겁니다. 그럼 기왕이 그럴 거야 안에서 그러면 술중 신금호라고 해서 그러면 깊이 있는 공부나 하자. 응? 이렇게 삽니다. 어? 이게 뭐냐? 즉 이럴 바엔 어디야? 집에서 하지 말고 어떻게 해? 이렇게 공부가 하는 많은 스터디 모임에 가자. 아니 뭐 대학원이라도 진학하자. 왜 술토림이 결실이 이룬 공간이니까 이 결실이 이루어진 사람들을 만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풀어야 됩니다. 어차피 인묘가 있기 때문에 못 나가니까. 그럼 엄마한테 엄마 나 돈 줘 유학 좀 보내줘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왜? 정반대편 인묘에서 술토림 정반대편 공간이잖아요. 반대편 공간인데 신유술은 뭐야? 가을이니까 왜요? 인묘의 공간에서 봄의 공간에서 저 가을은 뭐야? 자기가 꿈꾸는 완성된 공간이잖아요. 이 공간에 가서 자기가 거기서 뭐야? 더 깊은 곳을 습득하면 됩니다. 응? 이러죠. 그래서 성장의 기반을 아예 확실하게 자리매김하겠다. 이런 겁니다. 이렇게 근데 이제 묘지는 상황이 틀려. 묘지는 밖으로 더 나가고 싶어. 뭐가 필요한 거예요? 신이 필요한 거예요. 빨리 나가서 뭐야? 결실을 맺겠다는 겁니다. 묘진이니까 이제 묘에다가 진이 있으니까 빨리 밖으로 터전까지 확보해서 지가 놓을 수 있는 터전까지. 그러니까 빨리 거기 가서 어떻게 되겠어요? 빨리 결실을 확보해라. 어? 그러니까 묘진으로 있다가 있으면 뭐야? 계속 여기서 뭐야? 계속적으로 그러니까 이거 뭐야? 시동만 부릉부릉 걸고 있는 상태야. 같이 상승을 못 하잖아. 즉 결실을 못 맺잖아요. 그래서 신으로 빨리 해야지 뭐야? 가치를 상승시킨다. 즉 자기 결과를 빨리 볼 수 있는 매개체 역할을 한다. 이렇게. 그래서 이 묘지는 반드시 신이라는 겁니다. 신을 빨리 만나. 유를 만나도 되겠죠? 술을 만나도 나쁘진 않아요. 근데 다만 물상이죠. 술을 만나면 터전의 환경이 바뀔 것이고 유를 만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의 모습이 좀 바뀔 것이지만 결과로는 요 신유술의 공간은 뭐야? 자기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공간이면 확실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만 하지 말고 유술에서는 무령이 묘신으로 갔을 때는 여기서 어떤 큰 틀을 만드는데 유는 뭐야? 자기가 약간 수고스러움들이 있다는 거죠. 유술에서는. 하지만 금의 공간이 확실하기 때문에 자기의 가치를 반드시 상승시킬 수 있는 개연성은 충분히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해됐죠?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삼합을 봅시다. 먼저 묘가 해를 만났습니다. 뭐로 풀라고 그랬죠? 축으로 풀라고 그랬죠? 그러면 묘해라는 것은, 묘는 밖으로 나오는데 해수는 뭐야? 자꾸 안에서 기어, 안에서 나가면 죽어, 이런 겁니다. 이거 뭐야? 그 묘해면은 기초부터 탄탄히 다져온 실력을 활용해, 이 뜻입니다. 해묘가 있는 사람은요, 야, 네가 이 해에서부터 쭉 가져온 요 해준 여기 있는 을목을 활용하려고 만든 해준 간목을 해준 간목과 묘준 간목을 활용하는 뜻이야. 즉 기초부터 충분히 다져온 실력을 활용하는 뜻입니다. 해면은 그렇기 때문에 뭐야, 축토라는 근거지, 그 환경, 즉 너의 실력을 알아줄 수 있는 환경으로 가란 뜻입니다. 저기 해묘 미로 배합하면은 너의 기초부터 틀려 있는 것을 뭐야, 남한테 홀랑 다 뺏기니까 아싸리 네가 이렇게 해묘로 있으면 축으로 해서 너를 필요로 하는 공간에 가서 네가 거기 가서 확보할 수 있는 공간에 가서, 즉 간목을 활용하는 뜻입니다. 이렇게 가서 더 공부를 좀 하고 네 공부를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나라, 이런 겁니다. 즉 여기서 뭘 만나겠습니까? 이 묘는 뭐야? 해준 간목을 만나겠죠. 그 다음에 축중 누굴 만나요? 개수를 만나잖아. 개수와 신금을 만나잖아. 그러니까 이런 데 가가지고 개갑이니까 뭐야? 너의 지식체계를 신금이라는 요런 사람들과 만나서 어떻게 더욱 견고히 해라, 이런 의미입니다. 이렇게 묘진 요런 의미예요. 요런 애들이 이제 아주 박사과정 하는 거, 연구원, 뭐 이렇게 하는 연구소,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왜? 이건 묘인데 해를 만났으니까 밖으로 나가지 말라고 다리를 딱 부러뜨린 거예요. 다리를 딱 얼려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 환경을 인식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그 환경을 인식하려고 뭐야? 환경을 인식한 토를 만나야 되는 겁니다. 환경인식 토. 그죠? 쉽죠? 그러면 이제 묘가 미를 만났네. 이미 환경을 인식해버렸어. 밖에 나갈래. 뭐야, 그러면 기왕이 나가는 거, 사화라는 것을 만나서, 즉 보호자를 만나라. 사중병화를. 응? 사중병화를 만나라. 너를 보호해줄 보호자를 만나라. 이런 의미입니다. 여기 뭘 만났어? 여기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사화를 이렇게, 그 다음에 사중 경금을 만나라. 너를 전부 다 을목을 보호해줄 수 있는 보호자들이잖아. 이때 을목을 활용하려면 이런 사람과 만나서 놀아다니는 이런 환경을 찾아가라, 이런 뜻입니다. 응? 이해됐죠? 응. 이러면 묘의 유리한 환경은 뭡니까? 묘중 을목의 유리한 환경은 뭐죠? 무토인데 묘에는 뭐가 있어요? 기토가 있잖아요. 이제 미에 자기 유리한 환경을 만나지 못한 겁니다. 이런 상태에서 묘미로 대신 자기 능력은 발휘하겠죠. 사오미니까. 능력을 만나니까 사중 무토를 만나는 환경을 가야 되는 거예요. 이해됐죠? 선생님, 신중무토도 무토지만 신중은 미토에서 나왔잖아요. 그래서 신중무토는 약간 페이크 무토입니다. 그 근원은 기토를 항상 품고 있는 페이크입니다. 페이크. 그 사중무토는 어디에서 나왔어요? 지금 오리지널 무토입니다. 이건 페이크가 아닙니다. 요거 잘 알아두세요. 그러니까 미중 무토로 을목이 활용한 것은 연봉만 해줄게와 갔다가 혹사당합니다. 응? 왜? 걔는 뭐야? 니한테 준 만큼 부려먹겠다.
페이크입니다. 사중부터는 그게 아닙니다. 연봉도 많이 주고 널 보호도 해주고 야 그만 너무 열심히 하면 안 된다. 장기전이다. 이러면서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이 사화는 뭐야? 부모나 형제라든가 그러면 이 뭐 을목이 4월에 태어났다. 이건 뭡니까? 볼 것도 없죠. 아, 부모 형제 덕이 엄청 좋은 겁니다. 쉽죠? 부모 형제들이 엄청 좋은 겁니다. 을목이 4월에 태어났다. 그게 사중병화가 자기를 보호해줘요. 또 사중경금이 또 자기 또 보호해줘요. 전부 다 자기한테 먹줘요. 그러니까 을목이 4월에 태어났다. 무지. 그러면 반대로 신금이 해월에 태어났다. 어떤 느낌이겠어요? 똑같습니다. 무지 좋습니다. 엄청 좋은 겁니다. 이런 것들 부모와 형제 혜택이 좋고 직장도 나름대로 괜찮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거 공부하면서 금방 알아요. 아, 왜냐? 세 번째. 이런 건 어릴 때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고, 이건 모르고, 그죠? 진짜 모르죠. 몰라야지. 처음 들어보죠. 생전 이런 말. 상충으로 배합됐다. 상충은 묘유충이죠? 볼 것도 없습니다. 이거, 묘한테 가장 좋은 게 뭐야? 사화잖아. 근데, 이렇게 간단하게 볼 수 있는 거야. 사화가 있으면 되는 겁니다. 이게 뭐냐? 이게 지금 막 아침에 깨어나는데 저 유금이라는 것이 저 서산에 주는 노을이야. 태양이 떴다가 확 져버린 거야. 그러니까 아침에 이게 뭐냐? 이거 딱 페이크야. 이게 나와서 이렇게 나가려고 했더만 해가 안녕하고 슉 지어버린 거야. 슉. 좋은 날씨인 줄 나갔더만 해가 가려진 거야. 이런 거야. 그러니까 묘래 개구리가 이렇게 나와갖고 움직이려고 했는데 갑자기 북극에 있는 시베리아 기운이 나오고 개구리 다 얼어 뒤진 거예요. 그래서 묘월을 바람이라 그래갖고 묘월 풍이라 그래서 묘월에 노인네들이 풍을 잘 맞아요. 낮에 더운 봄인 줄 알았더만 밤 되니까 어떻게 추워. 이런 것들이 어디야? 이 춘분 이전에 태어난 애들이 뭣도 모르고 춘분 이전은 반드시 간목을 활용해야 되는데 묘월생인데 춘분 이전에 태어나가 간목을 하는데 을목 활용을 갖다가 저녁에 죽는 겁니다. 감기 걸리고. 춘분 이후에 있는 애들은 자기는 을목을 활용해야 되는데 뭣도 모르고 아직 꿈에서 보고 간목을 계속 활용하니까 밖으로 못 나가는 겁니다. 태어나 이래서 결정되는 거야. 그러니까 사화를 어떻게 따뜻하게 해줘야 돼. 그래서 병신합으로 신금의 차가운 속성을 잡아주다. 그래서 뭐야? 병신합 수가 되는 겁니다. 이때 병신합 수는 뭘 활용해야 돼? 개수가 되겠죠? 병신합 수가, 개수가 돼서 자기를 이렇게 따뜻하게 해준다는 뜻입니다. 묘월의 병신합은 이렇게. 6월의 병신합은 뭐가 되겠어요? 이거 잘 보세요. 어떤 사람 천간에 병신합이 이렇게 있어. 병신합 수지요. 근데 이게 묘월이잖아요. 그럼 요는 수가 뭐 어떻게 하면 요는 발산작용하는 개수로 인식합니다. 병신합 수가 있다가 공부 다 하는 게 아닙니다. 얘는 병신합 수는요, 개수로 인식해서 공부보다는 뭐야? 경험을 쌓아 나갑니다. 근데 천간에 병신합이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이게 가을이란 말이야. 신유술 가을이야. 뭐 6월이라든지 뭐 가을이다. 뭐 얘는 뭐야? 이거를 뭐야? 임술해서 뭐야? 안으로 들어옵니다. 공부합니다. 월요일에서 다 결정되는 겁니다. 병신합도 공부 잘한다는데 뭐 공부 안 하는데요. 월요일에서 결정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병신합 수하니까 뭐 똑똑은 해. 근데 얘는 현실적으로 똑똑해. 공부보다는. 저기 생각은 똑똑하지. 태어나 월요일에 틀린 겁니다. 근데 어떤 애가 월이 유였는데 갑자기 일지가 묘야. 그러면
어렸을 때 똑똑했다가 묘식이 되면 이제 뭐 어떻게 되겠어 이제 약간의 다른 쪽으로 발전하는 거야. 이때까지는 임수로 활용하다가 이때부터 뭐야? 개수로 활용합니다. 환경 변화를 준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개수가 놀 수 있는 이때까지는 뭐 가을에서 놀다가 어쨌든 봄으로 오니까 환경 변화가 생긴다. 그러니까 환경 왔다 갔다 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임상을 한번 해봅시다. 여명입니다. 경신년생이네. 그러면 뭘로 받아야 돼요, 월을요? 근데 묘월 받았어. 아휴, 야. 아직까지 우리는 실명하지 맙시다. 그래, 어렸을 때니까 그럴 수도 있어. 그러면 묘 받았을 때 뭘로 받으면 돼요? 근데 축을 받았어. 아이고, 큰일 났네. 그래, 한 번 더 뒤로 가자. 그럼 뭘로 가면 돼요? 근데 이제 다시 진으로 가네. 야, 미치고 발딱 틀려 그러시지. 이런 것만 봐도 재밌어요. 이런 거 봐도 괜찮은 겁니다. 이거 뭐야? 볼 것도 없죠? 요 시기에는 무조건 힘들겠죠?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 사람이 근데, 신금일가인데 이 사람이 3월 25일인가 6일인가 그때 태어났대. 춘분 이후에 태어났단 말이야. 춘분 이후에 태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여기 묘 중에서 뭘 활용하겠어요? 을목을 활용하겠죠. 어디서 많이 봤네. 아이고 많이 봤네. 반갑습니다. 묘진 배웠네. 묘진은 뭐 뭘로 풀면 돼요? 이 사람, 원국에서 이걸 딱 보면, 이 사람 반드시, 진토에 있는 걸 가지고 신누리를 이렇게 풀겠다. 그러면, 신자지 삼합으로 풀니까 반드시, 외부 활동을 하겠다. 바로 알 수 있는 겁니다. 원국의 배합이 딱 된 겁니다. 신기하죠? 다만, 요 시기에는 조금 좀 불편하겠죠. 을목을 활용하니까. 이때는 이때는 간목 활용하면 됩니다. 간목을 자기 실력 다지면 됩니다. 이 사주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이제 묘월의 병화가 원국에 드러나지 않다가, 묘월의 을목 반드시 병화로 봐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28살에 이제 병화가 이렇게 드러납니다. 근데 운에서 들어오는 병화보다는 원국이 갖고 있는 병화가 훨씬 유리한 겁니다. 근데 이미 원국에 묘진신이라는 자기의 능력을 충분히 가치 창출까지 낼 수 있다니까 이 여자가 딱 좋은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축대운이 18대운이거든요. 이때 정축대운이 옵니다. 정축대운이 정화는 어디서 쓰는 에너지입니까? 그러니까 신금을 잘 활용하겠죠. 이런 걸 빨리 익혀야 되는 거 앞으로. 그래서 이 사람이 데뷔하자마자 축대운에 정축대운에 경진년 진토를 동하니 경진년에 어떻게 해서 TV 연기 데뷔한 인기 연예인이었대. 딱 요 시기에 딱 인기 연예인이 되는 겁니다. 경진년에 광고 모델로 하고 임원년에 TV 연기자로 데뷔하고 인기 연예인이 되었다. 그런데 묘축의 시기에는 이제 사그러들었다. 반짝 스타죠. 정신년생인데 이렇게 왜 이 여자가 이때 드러날 수 있었을까?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이렇게 활용하는 겁니다. 이해됐죠? 그러니까 그 이유를 뭐야? 묘진신이라는 배합이 원국에 있기 때문에 을경합을 해갖고 화려해지는 겁니다. 희한하죠? 아무것도 없는데. 물론 이 사주를 풀면 보자. 신금일간이 뭘 갖고 있어? 이 사주를 한번 풀어봅시다. 간단하게. 신금일간한테 가장 중요한 거. 신금한테 가장 중요한 거 내가 뭐라고 했어요? 임수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요.
경금이 있냐 없냐잖아. 경금은. 을목이 간목이 있는 것처럼. 경금이 여기 있다, 이렇게 빵빵하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상의 음덕도 있고, 얘는 반드시 여길 향해 여기에 그냥 도움을 무조건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 경금은 신금이 무조건 자기의 로망이잖아. 이런 관계들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 있는 묘를 가지고 을목으로 쓰니까 활동성으로 을경합을 해서 그냥 빵빵하게 취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기토보잖아요. 뭐야? 기토잖아요. 뭐. 자기의 절대적 가치를 드러내다. 이런 것들. 신임으로 뭐야? 체성도 있으니까 자기의 신임으로 자기를 이렇게 드러내다. 수기처 흘러가다. 신자진 수잖아요. 그것도 을경합을 이렇게 하고 있잖아. 자기의 잠재적 능력을 가지고 이렇게 연간에 드러나다. 그러니까 바로 경진년에 광고 모델을 발탁되는 거죠. 저 진토가 동하니까. 그 다음에 그럼 정축대원은 뭐냐? 정축대원은 뭐야? 내가 사회에 드러나고 싶은 욕망이 꿈틀거리는 겁니다. 이런 것들도 알아야 돼. 근데 그 욕망이 언제 드러나냐? 욕망이 드러나 있어, 안 드러나 있어요, 사회에. 이렇게 깃으로 드러나 있잖아. 그러니까 이때 써먹는 겁니다. 깃토를. 자기 절대적 가치를 드러내가지고. 사주 이런 식으로 풀이하는 건데, 오늘 중요한 거는,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데, 이 묘진신이란 요 조합을 모르면은 이거를 전혀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공부하는 겁니다. 그러면 또 하나 볼까요? 또 하나 참고서를 더 하나 봅시다. 그럼 그 사람이 신금과 축토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뭐 있겠어요? 신금은 뭐지요? 생이죠. 이건 묘지요. 그러면 무슨 배합을 하나 있으면 저걸 활용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바로 신자축이나 신유축 이런 것들 바로 알면 돼요. 그러니까 뭐 병자대운에 자수가 딱 들어왔다는 거. 다음 28대 운이 병자대운입니다. 병자대운이 옵니다. 그 신금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겠죠? 왜? 자축으로 이렇게 푸니까. 축토까지 활용할 수 있겠고. 이런 것들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말년 되니까 또 유화. 말년에 또 한 번 유금이니까 이 사람은 그냥 삶이 나쁘지 않아요. 또 신축을 계속 활용할 수 있어. 또 육가장 들어오니까. 그냥 아쉬운 건 이제, 저걸 묘유충을 못 써먹는다는 거. 묘유충을 써먹으려면 뭐가 있어야죠? 사화가 있어서 사화가 없다는 거. 그게 좀 아쉽죠. 이런 식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로지 묘진백기. 신진을 푸는 방법은 뭐지요? 신진을 푸는 방법. 신순이준 이렇게 풀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런 것들 빨리빨리 하란 말이야. 이런 것들 오늘 정리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들 이거 되게 중요한 거 정리 잘 드세요. 생지는요 반드시 왕지로 풀어야 돼요. 이 왕지가 삼합배열로 풀 것인가 방합배열로 풀 것인가 아니면 그 외로 푸는 건가. 이렇게 그 외로 푸는 것이 바로 이제 이 형파거든. 형파 이렇게 푸는 겁니다. 잘 봅시다. 신은 생지지요. 그럼 반드시 뭘로 풉니까? 삼합으로 풀면 뭘로 풀어야 돼요? 자수로 풀겠죠. 방합으로 풀면 뭘로 풀어요? 요로 풀고. 그 다음에 그 외에는 뭘로 풀죠? 오화로 풀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또 뭘로 풀어요? 묘로 풉니다. 이렇게 푸는 겁니다.
반드시 임금은 반드시 생지니까 반드시 요런 게 와야지 이 사람이 생동감을 얻습니다. 즉 자기를 풀어낼 수 있는 방법입니다. 물론 각 물상은 조금씩 틀리겠죠. 그 물상 공부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왕지는 뭘로 풀까요? 묘지로 푸는 겁니다. 또 하나 봅시다. 이거 오늘 잘 보세요. 자수가 있어요. 그럼 뭘로 풀어야 돼요? 먼저 축진으로 풀어야 돼. 방압, 삼합. 그 다음에 또 뭘로 풀 수 있어요? 미토로도 풀 수 있고 술토로도 풀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거 있어야지 자수가 어떻게 해요? 생동감을 얻는 겁니다. 항상 풀어있는 거. 이래 생동감을 얻는 겁니다. 안 그러면 생동감 못 얻어요. 그러면 여기에 생지가 오면 뭐야? 생동감이 없는 게 아니라 뭐야? 이 생지한테 희생만 당하는 겁니다. 왜 왕지는 뭐야? 빨리 뭘 마감해서 빨리 새롭게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이 토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묘지는 뭘로 푸겠어요? 묘지 무조건 생지로 풀어야죠. 그러면 미토로 한번 풀어봅시다. 뭘로 풀어야 돼요? 가장 가까운 거. 생지 신으로 풉니다. 그 다음에 뭐로 풀어야 돼요? 삼합은 해수로 풉니다. 해묘미로 풀잖아요. 방합이 사로 풀고 사오미로. 그 다음에 뭐야? 이렇게 인신사회로 푸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지 돼야만 이 미토가 뭘 마감해서 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 왕지가 붙으면 어떻게 돼요? 이 왕지한테 희생만 당하는 겁니다. 계속적으로 축척만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불러 터집니다. 반드시 빼야 되는 겁니다. 미신으로, 이거 미신으로 빼는 건 우합이에요. 짝이 되는 우합. 해미로 푸는 건 삼합으로 푸는 겁니다. 이거는 방합으로 푸는 겁니다. 요거는 인미로 뭐야? 이거는 이것도 약간 우합적 개념. 이거는 담아내는 인이고, 이거는 뭐야? 뱉어내는 신입니다. 그러니까 인미로 있는 것은 계속적으로 이 인목을 계속적으로 담아서 어떻게 계속 바꿔주는 거예요. 목기를 전부 금기로 바꿔주는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필터링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빼주는 겁니다. 이랬죠. 인미가 훨씬 더 돈이 큽니다. 미토가 목을 담는데 묘미로 담는 것보다 인미로 담는 게 훨씬 돈의 크기가 큽니다. 기현성이 큽니다. 묘미는 들랑달랑 하잖아요. 이런 개념들도 알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축토는 금을 담는다 그랬죠. 그럼 신축이 담는 게 크겠어요? 유축이 담는 게 크겠어요? 진토는 수를 담는다 그랬죠. 해수를 담는 게 크겠어요? 자수를 담는 게 크겠어요? 해수. 술토는 화의 공간을 담는다 그랬으니까 사화 공간 담는 게 크겠어요? 오화 관계 크겠어요? 사화. 이렇게. 그러니까 이걸 다 원진이라고 하는 거예요. 해진 원진, 신축 원진, 인미 원진 기무. 왜? 물건이 크니까 사람이 불안불안한 겁니다. 그래, 원진 기문살이 그겁니다. 왜 큰 거 담았으니 이게 언제 뺏기지 니까 불안불안한 겁니다. 누가 밖에서 훔쳐가지 않을까, 귀신이. 이 원진 기문살, 그거만 넘어가면 어떻게, 날벼락 받는 겁니다. 떼돈 버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오늘 묘가장 공부하면서 여러 가지 한 번씩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것의 원리가 뭔가 그런 것들을 계속 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몰라도 돼요. 하다 보면 이제 눈에 많이 익히고 아까 같이 묘진신 이거 하나만 봐도 되는 거야. 왜 저게 이렇게 되는구나. 이런 거.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사주 보면 원국에서 너는 이미 어느 정도 요시기 때 그 딱 이 기준점이 정확해야 돼. 기준점 묘월에 태어났으니 묘진신 됐으니까 너는 요 시기 때 그냥 무조건 발전하게 돼 있어. 이렇게 보는 겁니다.
보자고. 정축년에, 경술에 정축에, 요거 끄고.